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강좌에 이어서 역시나 화학 반응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개수 B가 분자수의 B다. 그리고 일정 온도, 일정 압력에서는 분자수와 부피가 비례한다. 그 이용해서 문제 한번 접근해 봅시다. 19번입니다. 마그네슘과 염산의 화학 반응식이다. 보니까 솔리드도 보이고 AQ, 수용액도 보이는 걸로 봐서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개수 B가 분자수의 B다. 그거 이용하는 것 같고요. HCl 0.1L의 마그네슘 질량을 달리아에 넣었다. 지금요 HCl 양이 0.1L라고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넣어주는 게 마그네슘이거든요. 보면요 수소가 24L, 48L, 72L가 생기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수소기체가 발생을 안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마그네슘은 지금 충분하게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Cl 0.1L 속에 들어있는 HCl이 몽땅 다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72ml가 생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72ml의 몰수와 0.1L 속에 들어있는 HCl의 몰수 비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2대 1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거를 식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자, 먼저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리터로 바뀌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했으니까요. 이것을 24로 나누면 요 계산값이 바로 H2 기체의 몰수가 됩니다. 근데 수소기체와 HCl 몰수비가 1대2이기 때문에요. 곱하기 2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까지 계산해낸 이 값은 누구의 몰수가 되는 거다? HCl의 몰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요거 3이니까 0.00상이니까 0.006몰에 뭐가 된다? HCl이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뭡니까? HCl 0.1L 속에는 몇 몰? 0.006몰의 HCl이 녹아 있다. 0.1L 속에는 0.006몰에 녹아 있구나 알 수 있겠죠. 문제에서 묻는 게 뭡니까? 마그네슘을 넣기 전 HCl 0.1L에 들어있는 Cl-의 몰수입니까? 어차피 HCl 1몰당 Cl이 1몰 녹아 있기 때문에요. 0.006몰의 Cl- 이게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간단하죠? 결국 뭡니까? 부피가 주어지건 뭐가 주어지건 간에 몰수를 구했을 때는 개수비와 같은다. 이걸로 문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20번 한번 봅시다. 두 가지 화학 반응식과 실험이다라고 주어졌고요. 첫 번째 실험식이 지금 주어진 식이 금속 M에다가 EHCl이 반응하는데요. 문제에서 보니까 금속 M을 W mg을 반응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W mg. 그리고요, HCl이 반응을 해서 뭐가 생깁니까? MCl2하고 수소기체가 생깁니다. 근데 뭐 수소기체가 얼마 나와 있다, 얼마 생겼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소기체를 몽땅 누구하고 또 반응을 시키냐면요. 탄소하고 이 수소기체 1대2로 반응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누가 생긴다고요? CH4가 생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말하기를 탄소가 몇 g이라고 했죠? A mg이 반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실험 1에서 탄소가 몇 mg 남았다고 했습니까? 12mg 남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CH4가 T도시 1기압에서 몇 ml요? 얘가 48ml가 생겼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1몰의 부피가 24니까요. 요거를 24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mm몰이 생기는 거죠. 밀리리터를 나눴으니까. 근데 개수비가 1대2니까요. 얘는 2배인 4mm몰이 반응을 하는 거겠죠. 2대1이니까 얘는 2mm몰이 반응을 했다. 이렇게 문제에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탄소의 원자량은 12니까 2mm몰이 몇 g입니까? 2mm몰이 24mg 아닙니까? 그러면 A에다가 뭡니까?
24mg 뺏는 게 12mg이니까 아, A는 얼마구나? 36mg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요. 수소기체가 4m몰 몽땅 반응했다는 건 여기서 생성된 수소기체가 4m몰이라는 거죠. 개수비가 1대 1이거든요. 그러면 이 Wg도 사실은 몇 미리몰에 해당한다? 4m몰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Wmg이 4m몰, Wg은 4몰. 아, 그러면 M의 뭐가 원자량은 4분의 1 W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야 Wg이 4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실험 2에서는 M을 몇 mg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했죠? 2mg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갑시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요 M을요. 2mg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2mg 반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mg 맞습니까? 2Wg이죠. 뭐 이상하죠. 2Wg 반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Wg 반응했을 때 4m몰 생겼으니까 2Wg 반응하면 몇 m몰 생겨야 되죠? 8m몰이 생겨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일로 가져와서 반응을 시키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C랑 EH2가 반응해서요. CH4가 생기는데 우리 A값 구해놨죠? 얼마입니까? 36mg. 그러니까 몇 m몰이죠? 3m몰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생성된 몇 m몰? 8m몰이 반응을 하는 거죠. 조심하세요. 4m몰에서 48이니까 8m몰이면 2배 아닙니까? 아니죠. 이 8m몰이 몽땅 반응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1대2로 반응하는데 8m몰 몽땅 반응하려면 탄소가 4m몰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결국 실험 2에서는 이 녀석이 바로 한계 반응물이니까 3m몰, 6m몰 반응하고 몇 m몰 생겨야 됩니까? 바로 3m몰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죠? 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x 곱하기 c-3승몰이니까 3m몰 어떻게 쓸 수 있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구해볼까요? 일단 x 값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입니까? 3분의 아까 A가 얼마였습니까? A가 36mg이니까 36이죠? 곱하기 그 다음 M의 원자를 구해놨죠? 얼마입니까? 4분의 1W죠? 그래서 4분의 1W 계산하면 9 얼마입니까? 3W입니까? 답은 1번 문제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식이 2개, 3개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 수 있지만 차근차근 반응식을 적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21번 한번 봅시다. A와 B가 반응을 해서 C가 생기는 반응에서 먼저 보면 2A 플러스 B가 반응해서 2C가 되었다. 근데 반응 전에 A와 B의 질량비가 1대2니까 Ag 있다 하고 2Ag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험 1은 A가 몽땅 반응했고 실험 2는 B가 몽땅 반응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여기는 A가 몽땅 반응했으니까 A가 없는 게 맞지만 실험 2에서는 B가 몽땅 반응했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B가 아니고요. 누가 되는 겁니까? A가 돼야 맞겠죠. 그죠? 못하니까 고쳐서 생각하시고요. 어쨌건 지금 문제에서 실험 1은 A가 몽땅 반응했으니까 Ag 몽땅 반응하고 모르니까 Bg 할게요. 그러면 반응 끝나고 나면 생성물은 A 플러스 Bg. 그럼 반응 끝나면요. 2A 마이너스 Bg이 남아있고 A 플러스 Bg이 생성돼 있겠죠. 근데 이 질량비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0대 1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A 플러스 10B입니까? 이거는 22A 마이너스 11B니까 넘기면 21B가 얼마가 됩니까? 12A가 되죠. 몇 대 몇입니까 이게? 7대 4가 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질량비 7대 4로 반응을 하고 당연히 생성물은 11g이 생기겠죠. 됩니까? 그 다음에 실험 2로 갑시다. 실험 2도 마찬가지입니다. 2A 플러스 B가 반응을 해서 누가 되는 겁니까? 2C가 되는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Xg 있고 Yg 있었을 때 실험 2는 B가 몽땅 반응했으니까 Yg 몽땅 반응. 우리 알고 있죠? 질량비 4대 7인 거. 그러면 Y에다가 4분의 7배를 했는 만큼 반응하면 되죠. 자, 질량 보존 법칙에서 두 개를 더한 만큼이니까 4분의 11Y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반응 끝나면 X 빼기 얼마가 됩니까? 4분의 7Y. 없죠? 생성된 건 4분의 11Y. 중요한 건 요 값과 요 값의 B가 1대 2다. 여기다 이 2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2분의 7y는 얼마가 되죠? 4분의 11y가 된다. 그러면 2x는 4분의 14를 더하면 되니까요. 4분의 25가 될 거고요. 결국 결론은 이거죠. x는 얼마가 되면 양변에다가 2를 나눌까요? 그럼 얼마가 되죠? 8분의 25, 여기 y 빠져먹었네요. 8분의 25y가 되겠죠. 그럼 결국 8x가 25y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 x 대 y는 얼마가 됩니까? 8x 대 25y니까 25 대 8이다. 요게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원하는 것보다 x 대 y니까 얼마라고 답하면 됩니까? 25 대 8이다.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제 시킨 대로 한계 반응물과 질량 보존만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프로페인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교과과정이 바뀌기 전에 탄화수소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탄화수소 문제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탄화수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그냥 탄화수소가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것만 알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난 교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탄화수소 문제도 필요하면 넣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뭐 탄화수소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한 양론 문제니까 자, C 3개와 H 8개로 이루어진 프로페인과 누가 반응하는 겁니까? O2가 반응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C3니까 3CO2, H 8이니까 4H2O가 생기겠죠. 4개, 6개, 10개니까 여기에 5가 되면 되죠? 몰수비 1대 5 대 3 대 4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 녀석이 Xg 있었는데요. 얘를 분자량으로 고치면 36 더하기 8이니까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몰입니다. 그 다음에 4.4g 중에 산소가 0.4g 남았으니까요. 실제로 반응한 건 몇 g입니까? 4g이 실제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4g을 O2의 분자량이니까 32로 나눕시다. 그러면 이거 몇 몰입니까? 8분의 1몰이 되죠. 개수비가 5대 1이죠?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해야 됩니까? 5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40분의 1몰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다 몇 배를 해야 되니까 5분의 1배를 해야 되니까. 계속 볼까요? 그 다음에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 몰수에다 5분의 3배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됩니까? 5분의 3을 곱하면 되죠? 얼마 생긴 겁니까? 40분의 3몰이 생긴 거죠. 역시나 여기다가 5분의 4배를 하면 되니까 40분의 4몰 생겼다. 이렇게 일단 해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기억 X는 얼마냐 물었습니다. 자, 40분의 1몰이라고 했죠. 그러면 44분의 X 이퀄 뭐가 됩니까? 40분의 1이 되니까요. 40X는 얼마다? 44다. 그러면 10X는 11이니까 X는 얼마입니까? 2.2가 아니고 1.1이죠. 틀렸습니다. 프로페인과 산소는 개수비 1대 5. 오케이. 1대 5. 됩니까? 그 다음에 용기 내 압력은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압력은 사실 여기서는 뭐 우리 화원 교과 과정에서 압력까지 다루진 않지만요.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을 때, 부피가 똑같을 때는 뭐에 비례한다? 분자수에 비례한다 정도 메모해 둡시다. 그러면 압력이 반응 전이 크냐 반응 후가 크냐는 건 분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분자수가 아니고요. 기체의 분자수입니다. 자, 뭐 반응 전후에 온도 변화는 없다. 그러면 전부 기체라고 보고 다 기체 맞죠? G 여기도 전부 다 기체 맞네. 그러면 보세요. 1대 5에 3대 4니까요. 반응물이 6몰일 때 생성물은 7몰이니까
이 반응은 반응을 하면 할수록 분자수가 증가할 거고 압력도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다는 틀렸죠. 반응하면 할수록 분자수가 많아지고 압력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다? 니은만 이 문제의 답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23번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많은 기체와 부피가 비례한다는 얘기고요. 연소시키기 전과 후의 물질의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좌변에 있는 탄소의 양과 우변에 있는 탄소의 양이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좌변의 수소의 양과 우변의 수소의 양이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CmHn이 1몰이니까요. 탄소의 양은 총 M몰이 되는 거 맞죠? 반응 전에? CO2가 2몰 생기면 탄소도 역시나 2몰이 들어있는 거 맞죠? 이 실린더 속에 이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M 값은 얼마다? 2다. 그 다음 여기 CmHn이 1몰 있으니까 수소는 몇 몰입니까? 수소가 N몰입니다. 이퀄 H2O가 2X라는 건요. 수소 H2O 1몰당 수소가 2몰 있으니까 수소 원자가 4X몰 있다는 거고요. N값은 뭐와 같아야 됩니까? 4X하고 같아야 됩니다. 문제 없죠? 그러면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CmHn이 아니라 C2H4X라고 적어도 무방하죠. 이 녀석이 누구하고 반응합니까? O2하고 반응을 합니다. O2하고 반응을 해서요. 몇 몰의 2CO2가 생기겠죠? 플러스 4x의 h니까 2x의 H2O가 생성이 되면 됩니다. 물론 이 녀석이 1몰 반응할 때. 그러면 2, 4고요. 여기 2x니까요. O2의 개수는 2 플러스 2x가 바로 O2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야 2, 4. 2 곱하기 2x는 여기 1x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 산소가 2x가 되니까 2 플러스 x가 산소의 개수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O2 얘가 몽땅 다 반응한답니다. 1몰 몽땅 반응한대요. 그럼 몇 배가 반응해야 됩니까? 2 플러스 x만큼 반응하면 되죠? 1 곱하기 2 플러스 x니까 2 플러스 x만큼 반응하면 됩니다. 원래 몇 몰 있었는데 산소 기체가 원래 5몰 있었는데 이만큼 반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대 2니까 몇 몰 생깁니까? 당연히 2몰 생길 거고요. 1대 2x니까 몇 몰 생기면 됩니까? 2x몰이 생기면 되죠. 자, 그럼 반응 끝나고 봅시다. 5 빼기 2가 얼마입니까? 3 마이너스 x 몰이 남아있으면 되고요. 2몰 생겨 있고요. 얘는 2x몰이 생겨 있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 보세요. O2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x죠.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면 된다? 바로 x면 된다. 그럼 2x가 3이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억에 m이 2 값은 맞고요. x는 1.5니까 틀렸습니다. 디귿만 해결하시면 되죠. 자, 디귿에서 지금 밀도를 묻고 있는데요. 자, 늘 이야기하지만 밀도는 뭡니까? 부피 분의 뭐죠? 질량이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보면 뭔가를 추가로 넣고 하는 반응이 아니니까 실린더 내부의 질량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밀도는 뭐의 역수다? 부피의 역수다. 그리고 부피는 결국 뭘 의미한다? 몰수를 의미한다. 결국 반응 전과 후에 뭘 봐라? 몰수비를 봐라. 자, 반응 전에요. 1몰과 5몰이니까 총 몇 몰입니까? 6몰입니다. 여기 2에다가 x가 아까 1.5였으니까 3에다가 1.5를 더합시다. 5 얼마입니까? 6.5몰입니다. 그러면 전과 후의 몰수비가 12대 13이니까 뭐가 됩니까? 밀도비는 반응 전과 후가 13대 12 역수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연소 전 기체의 밀도가 13일 때 연소 후 12다. 디귿 맞네요. 이 문제 답은 뭐가 됩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4번 한번 봅시다. 탄화수소 CmHn을 강철 용기에 연소시켰다. 반응 전과 후에 보니까 전체 몰수는 변함이 없고요. CmHn을 Xg 반응시켰더니 CO2가 3.3X가 생겼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전에 여기에 있는 탄소의 총량과 여기에 있는 탄소의 총량이 어때야 되는 겁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CO2가요. 지금 3.3x g 생겼거든요. 이 3.3x g을 CO2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CO2의 몰수가 되죠. 근데 CO2 1몰당 어차피 탄소가 1몰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1을 하면 요 계산값이 바로 탄소의 몰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하면 탄소의 원자량을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죠? CO2 3.3g 속에 C의 질량이 되죠. 4 나누고 하면은 0.9xg입니까? 요게 바로 탄소의 질량입니다. 이 0.9x가 어디 있었죠? 바로 CmHnxg 중에서 0.9x가 탄소고 나머지 0.1xg은 수소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질량비 알았으니까 이걸 얼마로 나누고요? 12로 나누고요. 이거를 1로 나누면 되죠. 몇 대 몇입니까? 12대 1.2니까 3대 4입니까? 그러면 M값과 N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M 대 N은 몇 대 몇이라는 거 알아낸 겁니까? 3대 4다. C3H4가 됐건 C6H8이 됐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C 3대 4니까 3K, H 4K로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C3H4랑 O2가 반응해서요. 자, C3K니까 3K에 CO2가 생기고요. H가 4K니까 물은 2K가 생기면 되죠. 그래야 H가 4K 되니까. 그러면 3이 6, 2는 2니까 8입니까? 이 녀석이 4K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대 4K 대 3K 대 2K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문제 처음에 반응 전과 후의 몰수가 같다. 이거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용하면 되죠? 자, 1하고 4K를 더한 게 3K랑 2K랑 더한 것과 같아야 몰수가 변함이 없으니 1 플러스 몇 K? 4K는 3K, 2K니까 몇 K? 5K. 결론! K는 얼마다? 1이다. 그럼 다시 씁시다. 이렇게 C3H4로. 그럼 K 1 집어넣었으니까 얼마입니까? 4O2가 반응. 얼마죠? 3CO2. 그 다음 2H2O. 일단 반응식 완성했습니다. 그래 놓고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녀석이 Xg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C3H4의 분자량은 36 더하기 4니까 40분의 X몰. 산소가 4X입니까? 4Xg이니까 32로 나누면 몰수로 바뀌었죠. 근데 보니까 전체 몰수가 Y몰 아닙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게 얼마라는 겁니까? Y라는 거죠. 그럼 Y는 40분의 1이고 이거 8분의 1이니까 40분의 5입니까? 40분의 6몰이구나. 결론 Y는 얼마다? 20분의 3몰이다. 이렇게 일단 되는 겁니다. 계속 갑시다. 지금 보니까 누가 한 개 반응몰입니까? O2가 남았는 걸로 봐서 이 녀석이 한 개 반응몰. 40분의 1x. 됐습니까? 여기 40분의 x 하고요. 40분의 x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여기 x를 빠져먹었네요. 20분의 3x 몰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4배가 돼야 되니까 빼기 얼마입니까? 40분의 4x. 그럼 얘는 생성되는 양은 40분의 3배 해서 3x 몰. 이 녀석은 40분의 2x 몰이 생겼다. 그럼 반응 끝나면요. 이게 아까 40분의 5였죠? 그러면 얼마가 생깁니까? 40분의 1x 몰이 남아있고요. 얘는 똑같이 이만큼씩 생겨있는 상황입니다. 답 찾을까요? CmHn 1몰이 연소가 되면 H2O는 2몰이 생기니까 틀렸습니다. 연소 후 H2O의 몰수입니까? 몇 몰입니까? 40분의 2x면 20분의 1x 몰이 생긴 거 맞죠? 아까 y가 20분의 3x 몰이니까 어떻습니까? 이 녀석이 0.4y하고 비교할까요? 여기다 0.4 곱하면 얼마입니까? 0.4y는 20분의 1.2x 몰이 0.4y고요. 이 값보다 어떻습니까? 작네요. 그럼 0.4y보다 작다. 맞죠? 디귿. 연소 후 O2 여기 있네요. O2 질량은 얼마냐?
몰수 알고 있으니까 질량 얼마 곱하면 되죠? 32. 왜? 분자량 32니까. 40분의 32면 0.8 맞습니까? 맞네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이 문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다? 니은, 디귿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25번 한번 풀어봅시다. 탄화수소 X와 Y의 연소 실험이다. 근데 보니까 상태가 지금 X랑 Y가 액체 상태죠. 그럼 지금 이 실린더 속에 O2하고 X가 들어있을 때 부피가 V1이니까 이 V1은 고스란히 O2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반응 끝나고 나면 V2고요. CO2와 H2O가 있죠. 그러면 이 V2는 CO2와 H2O의 뭐다? 부피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보면 반응 전에 실험 1부터 가겠습니다. 1은 반응 전에 O2가 몇 리터입니까? 5리터죠. 그리고 반응이 끝나면요. CO2하고 물이 생기는데 몇 리터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할까요? 얘를 A리터라고 하고요. 뭐 총 합쳐서 6ml니까 6-A 리터라고 하겠습니다. 쌤 이거 문제에서 1몰 부피 32라고 했으니까 32, 32, 32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눠야 됩니다. 근데 자 5리터의 O2에 들어있는 산소의 총량과 A리터와 6-A리터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산소의 총량을 더한 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32로 나누면 어차피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5몰로 잡읍시다. 그럼 A몰로 잡으면 되고 6-A몰로 잡으면 되죠? 비율은 맞잖아요. 그러면 5몰의 O2니까 총 산소 원자는 10몰 이퀄 A몰로 잡으면 산소 원자는 2A몰 이퀄 더하기 6-A몰로 잡으면 산소의 원자는 6-A. 물론 32로 나눠줘야 되겠지만 어차피 약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는 얼마가 되죠? A는 4가 되네요. 여기서 생성된 CO2가 몇 리터고요? 4리터고요. 이 녀석이 2리터가 생긴 겁니다. 됩니까? 좀 더 갈까요? 자, 4리터면 요거를 32로 나누면 몰수 나오죠? 요거를 32로 나누면 몰수 나오죠? 그럼 8분의 1몰인데 어차피 CO2 1몰당 탄소 1몰이니까 탄소가 8분의 1몰이 어디에? X에 들어있겠구나. H2O가 32분의 2면 16분의 1인데 H2O 1몰당 수소는 2몰이니까 곱하기 2 해야 되죠? 그러면 수소 원자도 X에는 8분의 1몰이 들어있었겠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갑시다. 똑같습니다. 실험 2도. Y가 17리터 아닙니까? 아니지 이제. Y랑 O2가 17리터니까 O2만 17리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O2가 몇 리터다? 17리터다. 반응하면 자 CO2하고 물이 생깁니다. 몇 리터인지 모르고 합쳐서 22라는 것만 아니까 이번에 얘를 B리터라 할까요? 얘는 22 빼기 B리터를 하면 되죠.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총몰수 여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총몰수 같아야 되니까 17몰로 잡아버리면 34는 이렇게 되죠. 요거는 몇 B입니까? 2B 더하기 곱하기 1 하면 되니까 22 마이너스 B. 그러면 B가 얼마 됩니까? 넘기니까 12가 됩니까? 오케이. B는 12. 결론. 요 녀석이 몇 리터 생긴다고요? 12리터가 생긴다고요. 그럼 H2O는 몇 리터가 생기는 거죠? 10리터가 생기는 거죠. 그래야 두 개 다 했을 때 22리터가 되죠. 그럼 마찬가지 32로 나누면요. 얼마입니까 이거? 16분의 8이니까 계산하면 어차피 요 몰수랑 C의 몰수랑 똑같죠?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몰의 C가 되겠죠. 이거는 마찬가지 3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거? 16분의 5거든요. 근데 H2O 1몰당 수소는 2몰이니까 곱하기 2 해야 되죠? 그러면 수소는 16분의 10몰이니까 8분의 5몰 요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열어놓고 이제 문제 찾읍시다. 자, 기억. 탄소의 질량 백분율? 몇 g입니까, 이거? 1대1이죠. 그냥 계산하지 말고. 몰수비 1대1이라는 건 질량비 12대1이니까, 탄소 12와 X는 12와 수소 1을 더한 것 중에서 탄소가 12. 됐죠?
몰수비가 8분의 3몰, 8분의 5몰이니까 몰수비 3대 5죠. 질량으로 고치면 36대 5.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는 36 플러스 5 중에서 탄소가 36. 그럼 41분의 36이네. 이거는 요거는 13분의 10이니까 X가 좀 더 크죠?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니은 실험 1에서 반응한 X가 64분의 1몰이면 자, X 64분의 1몰의 탄소가 8분의 1몰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X 1몰당 X 1몰에는 어떻게 됩니까? 탄소가 8몰 들어있으면 되죠. 64 곱하면 되니까. 몰수비 1대1이니까 수소는 역시나 8몰 들어있으면 되죠. 분자량은 8 곱하기 12 얼마입니까? 96입니까? 더하기 8이니까 104가 돼야 되니까 틀렸죠. 니은 X. 됐습니까? 자, 디귿입니다. O2를 2.5L 더 넣었을 때라고 했거든요. 자, 실험 1이면 이거거든요. 자, 보세요. 반응 전에 5L였고 반응 끝나니까 몇 리터입니까? 6L입니다. 산소가 5L 반응한다면 총 부피가 1L 증가하죠. 그러면 O2를 2.5 집어넣어서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자, 6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원래 2 더하기 4는 6이었죠. 거기다가 2.5를 더 넣었으니까 일단 부피는 8.5가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냥 8.5입니다. 즉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X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분자 수가 증가, 부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니까 무조건 8.5보다는 나중 부피가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뭘 생각해 볼까요? 산소 2.5가 몽땅 다 반응을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5L에서 6L, 1L 증가했으니까 산소 5L당 1씩 증가하니까 산소 2.5가 반응하면 0.5가 증가해서 8.5 플러스 0.5는 9L가 될 거고요. 아무리 증가해도 9L를 능가할 수 없으니까 9L보단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럼 답 뭡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니까 3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자, 26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한다. 뭐 역시나 실험 1과 2가 있으니까 좀 적어볼까요? A 플러스 B가 반응한다. 둘 다 기체고 1대1로 반응을 하죠. 그랬더니 2몰의 C가 생긴다. 그럼 이 문제는 뭐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반응 전과의 부피가 변함없는 반응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 보면 0.4g이 있고요. 22.8g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반응 후에 A가 없으니까 A가 0.4g 다 반응한 겁니다. 반응 후에 C가 8g 생겨 있죠. 그러면 22.8g 중에서 7.6g만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2.8 빼기 7.6 하면 얼마입니까? 15.2g이 남아있고 8g이 생겨 있으면 되죠. 그러면 반응 후 남아있는 B의 질량이 X니까 X값 구했네요. 얼마입니까? 15.2g이 바로 X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의 분자량이 0.2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이 몇 몰입니까? 0.2몰이죠. 2로 나와야 되니까. 근데 몰수비가 1대1 아닙니까? 그럼 이 녀석 몇 몰이 됩니까? 역시나 0.2몰이 되겠죠. 1대 2니까 이 녀석은 몇 몰이 돼야 됩니까? 바로 0.4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냐면요. A와 B와 C의 분자량의 비를 구할 수 있죠. 0.2몰이 0.4니까 뭐 이거 알고 있죠? 문제 주어졌죠? 2대 0.2몰이 7.6이니까 5 곱하면 얼마입니까? 5, 6에 30, 38입니까? 오케이. 0.3몰이 8이니까 얼마큼? 5 곱하면 20이니까 20이 되겠네요. 5, 8에서 20 이렇게. 뭐가 주어진 겁니까? 분자량의 비가 다 계산이 된 거죠. 실험 2로 갈까요? A 플러스 몇 B입니까? 1B가 반응해서 2C. 자, 문제에서 보면 A가 0.8g, 그 다음에 B가 7.6g. 우리 알고 있죠?
7.6g은 0.4g과 반응한다는 거. 그럼 얘가 0.4g 반응하고 7.6g 반응하면 0.4 더하기 7이니까 8g 생기겠죠? 반응 끝나면 없고 몇 g 남아있습니까? 0.4g, 8g이 생겨있는 상황. 요까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C의 질량은 몇 g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6g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6g 맞습니까? 이게 7.6g 몽땅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0.4g 몽땅 반응하니까 더하면 8g이죠. 근데 왜 C가 여기 6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8이 돼야 되죠. 됩니까?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X는 3.8이다. 틀렸죠? 15.2죠. C의 분자량 얼마입니까? C의 분자량 여기 있네. 20이죠. 틀렸네요. 실험 2에서 A를 모두 반응시키는데 자, 남아있는 A가 얼마입니까? 0.4죠. 그러면 0.4가 7.6과 반응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0.4를 몽땅 반응하기 위해서 얼마가 더 필요하다? B가 7.6이 필요하다. 최소 7.6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27번 한번 봅시다. 27번은 단순한 문제죠. 그냥 개수 맞추고 질량비하고 몰수비 주어졌으니까 이제 풀기만 하면 되니까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건 뭐 각자 푸시면 될 것 같고요. 28번입니까? 28번부터는 이제 한계 반응물과 어떤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지금 뭐 시간이 꽤 많이 됐으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3강에서 28번부터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